안녕하세요. 타로 노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 에너지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서부터 1, 2, 3, 4번의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우리 관계 에너지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왼쪽 위에 3장의 카드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 좀 먼저 살펴보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은 이제 A컵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상대방 분께서는 연애를 할 적마다 좀 사귀는 상대분과 연락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락 이슈로 인한 다툼 같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면 연인들끼리 최소한 뭐 하루나 일주일에 몇 번을 연락하고 몇 번은 만나자 하는 이런 암묵적인 좀 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연애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 좀 미숙하고 그런 어떤 행위 자체에는 큰 흥미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 연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주 겉으로 내비쳐야 하고 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연애랑 친근한 성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 이분께서 그래도 연애를 꽤 했던 사람이라고 안다 하시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런 다른 상대 연인 쪽에서 이분을 맞춰주고 끌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간에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애에 미숙한 사람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어서 나오는 코인 기사 카드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이분께서는 확실히 현실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막 이기적이어서라기보다는 약간 MBTI 성향적으로 T 100%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연이어 나오는 교황 카드에서 보면은 이분이 막 약간 개인주의적이라고 막 이기적이고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타인을 응당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하려는 성향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분께서 약간 연애 상대를 볼 때 자기만의 기준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확고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좀 부족해 보여서 때때로 연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그로 인해 많이 사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3장의 카드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연애를 막 자주 하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세요. 그래서 젊은 남성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나는 연애보다 그냥 친구들이랑 롤게임 하는 게 좋아. 그런 식으로 더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나이가 있더라도 뭔가 그 체크무늬 와이셔츠만 입을 것 같은 공대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성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현재 상대방이 이제 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의 카드를 이제 오른쪽 러브 카드 3장과 주역 카드 3장으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리딩을 듣고 계신 이제 1번 분들이 여성분들이시라면은 상대방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1번님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이 크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제가 보기엔 연상연하 관계, 조금 나이 차이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을 굉장히 좀 소중하고 귀여운 사람, 내 곁에 좀 두고 돌봐주고 싶은 사람? 네, 으로 조금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여성분이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여튼 이 관계에선 남성분이 여성분을 챙기려고 하고, 때로는 좀 오빠처럼, 멘토처럼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몇몇 일본 분들께서는 좀 직장이나 스터디, 모임, 학원 등 좀 공적인 장소, 예,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쌓거나 그러려는 장소에서 만난 분들도 꽤 보여지는데요. 이분께서는 본인이 연애적인 것에 서툴고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1번님과 함께 나아가 보고 싶다. 우리 둘 다 각자 좀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리에서 이제 산천대축, Fear of Love라는 이제 별칭이 붙은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과 이루어지거나 혹은 현재보다 더 관계가 발전되려면은 좀 우리에게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공적인 관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상대방 분께서 조금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인 분이시라 지금 뭔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다면 두 분께서 함께 만족하면서 만날 수 있는 되게 최상의 시기, 나는 그때를 기다릴 거다, 그 최적의 시기를 기다릴 거다. 근데 이분이 좀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그만큼 좀 진지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1번님과의 관계를 하루 이틀 만나고 말 관계를 보지 않고 진지하게 멀리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 분들께서 왜 1번님을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 택지취와 지택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카드들에서도 좀 앞선 카드들에서와 유사하게 1번님을 참 소녀소녀하게 보는 게 좀 느껴져요. 이게 실제 1번님의 나이대와는 상관없이 되게 이분께서는 1번님을 귀여워하고 애지중지하는 감정이 커 보이시거든요. 특히 좀 이렇게 감정이 커지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계기는 소통, 대화 그런 거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자기와 1번님이 모임이나 1대1적인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때 그런 소통들이 너무 잘 되고 1번님은 내가 구구절절 막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1번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1번님과 교류하는 시간 자체에 대해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상대방 분의 성향과 함께 좀 이루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분께서는 이성과 막 밀당하고 연애적으로 신경 쓰고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1번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1번님에 대해 더 신경을 쓸 만큼 좀 특별하게 여기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분께서는 1번님과 소통하고 싶다, 이어져 있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크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께서 현재 멀어지셨거나 헤어지신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을 떠올리면서 1번님과 보냈던 좋은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의 어떤 에너지, 네. 그래서 우리 관계의 어떤 어려운 점, 방해물, 필요한 변화했을 때 결과를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어떤 방해물 내지 장애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천택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카드는 좀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한 욕심, 집착, 의존적인 태도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 우리 둘이 다 해야 되고 우리끼리 시간 다 보내야 되고 그런 태도는 이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상대방 분께서 타고난 좀 성향 자체가 되게 독립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모든 시간을 함께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요구를 하면은
괜히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1번님들께서 상대방에게 무리가 갈 정도로 다 맞춰준다든지 1번님의 생활이나 일적인 부분에 무리가 갈 정도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좀 아름다운 거리,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물으니 뇌수해라고 하는 해방을 키워드로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 관계의 문제점이 서로 너무 적정선 없이 파고드는 태도에 있었다면은 이 카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너무 집착을 하거나 내 옆에만 붙잡아 두려는 그런 분위기가 두 분 사이에 뭐 때때로 있었다면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좀 더 편안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대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의 카드에서는 천산동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카드는 두 분이 뭔가 홀로 서기를 하며 자립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건 뭐 두 분께서 헤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사귀고 만나는 관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색깔을 잃지 않는 그런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말하는 자립성은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카드들의 흐름들에서 현재 상대방 분 혹은 1번님이 두 분 관계에 너무 붙들려 있어 보이는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뭐 갈등이나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그로부터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분히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결국 두 분 관계가 오래 가기 위한 이제 조언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물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거리를 두며 상대방 분과 교류하는 것이 두 분께서 더욱 건강한 사랑,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1번 분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우리 관계의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왼쪽 위에 3장의 카드로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 텐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조금 연애,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불안,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강하세요. 그래서 뭐랄까 정식으로 좀 사귀기도 전부터 헤어질 걱정을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괜히 더 볶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좀 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냐라고 물으니 지금 이렇게 완대의 시종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랑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순정파적인 기질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외적인 조건이나 막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감정 자체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현실에서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니든지 간에 나는 사랑만큼은 순수하게 하고프다라는 로망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한 마음속 깊은 이면에는 또 사랑에 대한 불안감, 의심 같은 마음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카드를 뽑아서 살펴보니까 식스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상대방 분께서는 과거의 연애나 어떤 일로 인해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처럼 느껴져요. 과거의 연애에서 크게 데였다든지 예전 연인이나 혹은 좋아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여튼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었던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 분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굉장히 원하고 추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고슴도치가 되시는 분이세요. 뭔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과거의 그런 연애적인 이슈, 문제, 그런 게 가장 커 보이나, 그런 이슈는 없던 거를 분명히 아신다 하는 이번분들께서는 그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분은 유년기의 문제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좀 애착 형성적인 부분에서 결핍이 된 부분이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성인이 된 후에도 사랑을 할 때마다 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발목을 좀 잡았을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대방의 상황을 아시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 리딩의 내용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현재 여러분들은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6장의 카드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카드를 보았을 때 상대방 분께서는 2번님을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있어 2번님이란 분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이 여성분이시고 상대방이 남성이시라면 전반적으로 2번님께 굉장히 모성애적인 따스한 면모로 바라보면서 2번은 되게 날 잘 보듬어주는 사람이다 라고도 느끼는 동시에 때때로는 2번님은 어린 소녀처럼 귀엽게 보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2번님께 자신이 막 기대게 되고 그러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2번님이 자기 여동생처럼 느껴지기도 막 해가지고 2번 막 내가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좀 부성애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중적인 면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 좀 2번님을 향해서 좀 답답하고 미안한 감정 같은 것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두 분께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상대방 분께서 2번에게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 2번님께 조금 다 터놓고 얘기하면서 풀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만 절제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 상황에서 외부 환경이나 그런 걸로 인해 지금 본인의 감정을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그런 외부적인 문제는 좀 부차적인 문제 같고요. 되게 본질적인 문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분의 자체가 가진 그런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뭐 애착 형성 문제랑 관련한 좀 기질적인 부분 문제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이번이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 성향 문제라는 걸 아니까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힘든 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이번님이 날 떠나면 어쩌지? 하고 조금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비해 좀 자존감이 다소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두 분께서 갈등을 겪었거나 멀어진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분께서는 이번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스한 감정과 사랑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번님 탓을 하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그거는 철저히 자기 문제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번님의 상대방 분들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2번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옥죄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이번님과 그저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도 이번님과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상대방 분의 결론적인 속마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 에너지, 우리 관계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뽑은 카드는 우리 관계에 장애가 되는 부분, 방해가 되는 부분이 뭔가요? 했을 때 천수성 카드가 나왔어요. 몇몇 2번 분들께서는 최근 상대방 분과 큰 갈등을 겪으셨을까요? 이게 갈등 카드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심하게 싸우셨거나 우린 조금의 갈등도 없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혹은 이번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이 천수송의 송자가 송사의 송자를 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 때도 나오는 카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어떤 형태로든 두 분을 둘러싼 어떤 갈등 혹은 상대방 분의 스트레스 문제가 이 관계를 방해하는 좀 가장 큰 요인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필요한 어떤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중화리,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는 두 분은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과 열정이 가득한데 근데 이걸 좀 표현해야 한다. 표현을 해야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서로 그냥 눈치껏 그냥 척하면 척 알아주겠지 하고 좀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있기보다는 상대방 분에게 마음을 조금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두 분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한다면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물어봤을 때 상수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물안개를 헤쳐나가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형상한 카드예요. 확실히 좀 두 분의 갈등 에너지가 정화되고 응어리진 감정들이 풀려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정으로 두 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분께서는 또 그 다음에 헤쳐나가야 될 점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두 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됐던 그 부분에서는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 관계에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정 문제를 근데 그거를 각자 자리에서 헤쳐나가려고만 하면 너무 어렵다. 둘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해결해 나가면은 그 두 분 사이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우리 관계의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왼쪽 위에 3장의 카드로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을 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 매지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좀 똑똑하고 말을 잘 하시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유머나 재치, 센스 같은 것도 발달한 사람이라서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자주 하셨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탈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눈빛 등을 눈치를 잘 보면서 캐치를 잘 하시는데 근데 좀 캐치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왜 제가 캐치만 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음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분이 속으로 분위기 파악은 정말 잘하시는데 그거를 좀 외적으로 100% 활용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소드 기사 카드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어떤 좀 단점, 고쳐야 할 점이 뭐냐면은 성급하고 예민한 성격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연애를 하거나 알아갈 때 좀 마음만 급한 느낌이 강하세요. 이게 때로는
그 남들로 하고 좀 욱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서 이분께서는 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걸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교환 카드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져요. 자기 것을 나누는데 그렇게 인색한 분은 아닌데 다만 본인만의 원리, 원칙, 기준 그런 게 너무 명확하셔서 연애를 할 때 조금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좀 글로 배운 느낌이다. 그래서 사랑과 연애에 대한 고찰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행동적으로 그게 막 능수능란한 느낌은 아니고 좀 서툰 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황이 나오는 분들은 한번 사랑을 시작하면 좀 오래가는 스타일이세요. 특히 사랑할 때 중요시하는 거는 막 활발부터는 지금 당장의 욕구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 장의 카드를 살펴봤을 때 상대방 분께서는 연애적으로는 좀 답답하신 성향이 강하신 거는 같아요. 그리고 분명 자기 인생에서 연애할 기회가 꽤 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많이 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마음만 이럴까 저럴까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성급한 감정에 비해 행동은 조금 잘 해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연애할 기회들을 안 잡거나 못 잡아서 여러 번 놓친 느낌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 제가 봤을 땐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머리로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로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상적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출력되는 행동이 좀 뚝딱거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여져요. 막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뒤에 가서 조금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현재 상대방이 이제 3번님을 향한 속마음이 어떤지 6장의 카드로 살펴보자 하는데요. 뭔가 전체적인 카드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두 분께서는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상대방 분도 본인이 언제 어떤 계기로 1번님을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게 좀 정말 그냥 서서히 사랑에 빠지신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1번님들께서 자기 마음속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뇌풍향 카드가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언젠가부터 3번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때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이 통하고 편안한 감정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3번님을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도 크시고요. 또한 이제 뇌수의 카드가 감정으로 나온 걸 봤을 때 상대방 분께 3번님은 본인에게 어떤 정신적인 해방을 안겨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부분도 보여져요. 여튼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께서 3번님을 평범한 인연으로 보시진 않거든요. 어찌 보면은 좀 본인 인생에 나타나는 운명의 상대다. 여튼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마음을 나눈 것이 우연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좀 정신적인 해방감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의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좀 정신적인 가치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즉, 좀 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뭔가 그래서 고차원적인 연구나 공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등에 몰입을 하는 등 인생에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제 느끼고 부딪히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적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3번님이 자기 인생에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런 어떤 괴리감으로 인한 나의 마음의 고통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 일상에도 좀 햇빛이 드는 것 같았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번님들께서 상대방 분을 되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측면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어떤 관계시든 간에 상대방 분께서는 3번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다. 라고 확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다음 카드들의 흐름을 보았을 때도 중천건, 양기가 가득한 이제 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현재 이분께서는 감정적으로도 3번님을 향한 열정과 욕구가 되게 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두 분께서 현재 뭐 애매한 관계나 아직 뭐 사귀지 않는 관계다라고 하셔도 이분께서는 3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픈 욕구는 매우 강하세요. 근데 다만 밑에 이제 생각적인 부분의 선택손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현재 이분께서는 그런 본인의 감정에 비해 자신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일이나 생활에 힘든 점이 있으신데 이게 이분의 행동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상대방 분께서 좀 남자분이시라면은 공교롭게도 여기 연애 성향에도 다 남성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은 약간 응당 남자라면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은 연애할 때 나의 어떤 연애 상대한테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거 밥 사주고 뭐 해줘야지 한다는 좀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좀 구시대적이고 좀 가부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로망, 환상 같은 게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3번님께 그런 걸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다고 느껴서인지 더 위축되고 좀 자존감이 깎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번님께 행동력은 아마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그런 게 상대방 감정이 줄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연애를 하기에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고 여기셔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 에너지를 보면서 우리 관계가 더 이제 발전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관계의 어떤 이제 에너지 블록, 장애물과 방해물 같은 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 풍천소축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현재는 뭔가 만나서 엄청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다기보다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3번님께서도 뭐 때때로는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이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시긴 하지만 근데 사실 현재 3번님 마음도 좀 많이 좀 뭔가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뭔가 내 마음이 나도 잘 모르겠다. 미지수다. 라고 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인해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시기가 있었다면은 현재 그거는 뭐 많이 괜찮아졌다고 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3번님 마음이 막 밝아진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사람을 포기하지도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일시정지된, 정체된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나오세요. 정말 0.2배속으로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두 분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러한 정체감이 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정체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화풍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든든하고 따스한 온정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상대방 분께서는 연애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잘못을 따지거나 막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왜 나한테 뭐 연락 안 해? 이러한 날카로운 반응보다는 따뜻하게 좀 품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나와집니다. 그냥 겁먹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 다 커서 그렇게 애처럼 굴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몸만 커진 거지 사실 마음 속에는 누구나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고 사랑을 할 때는 다들 소년과 소녀의 마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되게 단단한 무쇠솥에 뜨끈한 쌀밥을 가득 지은 모습을 형상한 것인데요. 현재 두 분께서는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고 멀어지신 상황이다 하시면 좀 편안하고 따스하게 상대에게 좀 다가가 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상대방에게 당장 어떤 큰 리액션은 기대하진 마셔야겠어요.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행동력이 적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어떤 자신감 부족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번님들께서는 그냥 나 여기 있다,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부드러운 감정, 뭐 모성애, 부성애적인 마음 자체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뭐를 막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이 분께, 상대방 분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두 분 관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까요? 라고 물어본 카드에 택산함이라는 일명 썸 타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께서도 감정이 많이 되살아나고 자신감도 충전되는 것 같아 보이세요. 무엇보다 원래 두 분이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고 뭐 관계가 어떠셨든지 간에 두 분의 어떤 관계를 에너지적으로 재시작 뭐 혹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카드는 소남과 소녀,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의 만남처럼 풋풋하고 드근거리는 마음을 형성한 것인데요. 그래서 두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설레는 감정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세 장의 카드 흐름이 뭔가 추운 가을, 겨울을 지나서 봄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번님들께서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발전 혹은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은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을 잘 참고해 보셔서 이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관계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왼쪽 위에 3장의 카드로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쓰리소드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이라고 보여지십니다. 근데 본인의 자존심의 그 크기에 비해 결단력은 좀 다소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상대가 그런 우유부단한 점을 좀 지적을 하면은 되게 기분 상해하거나 좀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 성향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 방어 기제가 좀 강하신 것처럼 보여요. 연애를 할 때 본인이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냐라고 물었을 때 세븐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연애를 할 때 뭔가 숲을 보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약간 함몰되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 딴에는 그게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태도로 인해 멀리 봐서는 당연히 좋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더 감정적인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네요. 뭔가 이번 리딩은 4번님들보다는 4번이 이 상대방 분께서 들으셔야 될 것만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제 이 완지의 여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참 모순적인 연애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이분께서는 연애를 할 때 본인이 리드를 하기보다는 리드를 당하고 싶은 욕구가 좀 커 보이세요. 근데 이게 막상 진짜로 누가 자기를 리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답답해하고 좀 뭔가 기싸움을 한다든지 주도권을 다투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시고 이 리딩을 듣고 계신 4번 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오히려 남자를 능숙하게 리드할 줄 아는 그런 여성분을 이상형으로 여기실 거예요, 상대방 분은. 근데 막상 진짜 그런 여자를 만나면은 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4번 분들께서 이분을 알아가고 교류를 하시면서 이분의 어떤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수동적인 성향이 강해 보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피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번 리딩에서는 몇몇 케이스의 경우에는 4번 분들께 그런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신 분들도 꽤나 있으셨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상대방 분이 4번님을 향한 어떤 속마음이 어떤지를 옆에 6장의 카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4번님들의 경우는 다투셨거나 좀 멀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에서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질회복, 회복 카드거든요. 현재 이분께서는 자신이 4번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시 우리가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헤어지신 분들이라면은 재회를 하고 싶다. 라는 게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회복을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밑에 중택택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도 자기에게 있어서 4번님이 되게 과분한 분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즐거웠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 카드로도 화지진, 여기 이제 게임 오브 러브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카드가 나오는 걸 봐도 현재 상대방 분은 4번님과 좀 1대1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커 보이세요. 특히 다투셨거나 멀어지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참 많이 다르고 맞춰 나가야 할 분이 적지 않다는 거는 상대방 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 나가고 싶다 하는 게 상대방 분의 중요적인 속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상대방 분의 연애 성향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지금 직면하기 근데 어려워 하실 것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봐서도 4번님을 참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좀 있는 힘 없는 힘을 어떻게 쥐어짜서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마지막 줄의 카드를 보았을 때 뇌산소가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방 분께서는 4번님을 보면 좀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4번님이 최근에 이분께 연락을 자주 안 하셨거나 두 분이 보는 일이 있어도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셨는지 상대가 느끼기에는 나를 향한 4번의 마음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나만 4번님을 좀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4번님에 대한 소유욕, 욕구를 더욱 자극시킨 것 같아요. 현재 상대방 분의 마음에 동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속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4번님께 연락하고 싶다, 닿고 싶다,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 데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4번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락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다는 기운이 강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4번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연락을 받으실 분도 꽤 많아 보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 에너지,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일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관계 어떤 에너지의 장애물, 즉 우리 관계의 방해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화택교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께서는 말싸움 같은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의 차이점에 너무 집중되고 매몰되는 대화들을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우리 생각 너무 달라. 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면 더 힘들어지니 그런 점을 좀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갈등을 겪으셨던 분들께서는 분명 시작할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 다툼이. 근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빈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작은 다툼이 크게 번질 때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관계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뇌산소가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분은 관계를 해나가시면서 좀 서로 자기 입장만 그렇게 고수하시면 안 된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이렇게 뭐 너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런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라고 보여지세요. 즉 대립이 있을 때,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막 감정적으로만 싸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러니까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면은 중간 지점에 이걸로 대안으로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MBTI로 비유를 하면은 F 같은 대화보다는 완전 T 같은 대화 있잖아요. 딱 사실과 객관적인 부분만 딱딱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오히려 두 분 관계에서는 이상적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서로를 감정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 말싸움이 크게 번지게 되는 것 등등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신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본 카드에서 살레이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두 분께서는 관계적으로 서로도 발전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나아집니다. 예전보다 말도 더 잘 통하고 우리를 둘러싼 그런 차이, 다른 점 등이 뭔가 그래도 좀 수용되고 이해되게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로가 없으면은 어디 하나 모자른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상대방 분께서도 이런 연애 성향을 봤을 때는 쉽지 않으신 분은 맞으세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뭐 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현재 4번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지금 제 마음이 이 사람에게로 향해요.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두 분께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4번님의 마음을 찬찬히 돌아봐 보시면서 이 관계의 방향을 좀 설정해 보시고 나아가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